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개인 투자분들 많이 힘드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히려 주식을 떠나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 등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오히려 위기가 항상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결국은 주식에서 성공의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772-0263번, 문자 샵3772,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1 통해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는 또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들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2권의 교재 또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어떻게 마감됐는지 보면서 여러분들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가 좀 지속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이 좀 힘드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믿을 수 있는 사람, 든든한 지원군을 또 코스피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외국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불안감을 좀 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테이퍼링 우려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은 말씀을 드렸죠. 자금을 없앤다라는 게 아니라 풀었던 자금을, 베푸는 건 아니죠. 풀었던 자금을 축소시키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있는 자금을 그 시장에서 가져가는 것은 양적 축소 혹은 그 기준금리 인상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플랫폼 사업 규제가 있었죠.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가 플랫폼 규제 우려감으로 좀 약세를 좀 보였고 그다음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 규제를 한다는 건 그만큼 또 성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걱정보다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코스피 약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 코스피 약세 중에서도 플랫폼 규제에 대한 약세 흐름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널이 BFP 아직 시장에서는 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도 박스권 흐름을 좀 보였는데 3,103.38부터 3,206.25포인트 정도의 흐름 선상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이제 어떤 종목이 좀 갔나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장에서는 늘 똑같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 게임 엔터주 및 컨텐츠 글로벌화 관련된 메타버스, NFT 관련된 종목이 갔습니다. 자, 게임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웹젠이나 대형미디어 그리고 SBS 등이 갔습니다. 대형미디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보였는데 이번 주만 하더라도 거의 한 20% 이상 상승을 보이면서 최종 중에 상승으로 보였고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메타버스라는 세계관이 들어왔고 그 메타버스 시장에서 갈 종목들은 순환매가 될 거다. 그리고 큰 종목보다는 오히려 작은 종목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좀 순환매가 움직이고 있는데 차도 토로나우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바이오니오라든지 한국파마, 그다음에 NK세포 관련된 NK맥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움직였던 종목은 이제 2차 전지주죠. 실적 기대감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33만 원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항상 들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못 들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수성이노베이션 이제 폐배터리 진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 대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양극재 관련해서 좀 이슈 상승 흐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시장은요 딱 세 가지다. 메타버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여기서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흐름을 좀 봤고요. 전화번호 넣어주시면 또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다양한 종목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보시게 되면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
예,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예, 함께 보내주시면 예,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원이 QNC 네. 16,000원에 13%입니다. 원익 QNC 16,000원에 13%. 아, 역시 그 좋은 딱 활기찬 에너지가 종목에도 좋은 힘을 불러주신 것 같은데 원익 QNC 뭐 들어가기는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원이 QNC가 네.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조금 반도체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갔지만 요즘은 네. 계속 지지부진하게 좀 재미가 없으시구나. 그죠? 예. 그래서 네. 타이 실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끌고 가야 될지 네, 전문가님 네. 진단받고 네. 하려고 해요. 네,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회사 자체가 뭐 실적이 워낙 짱짱하게 붙다 보니까 앞으로 뭐 큰 우려감이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제표 먼저 보면은요. 시장에서 일단 이제 뭐 세라믹, 산업용 세라믹 만드는 업체가 반도체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요. 지금 올해만 해도 작년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어요. 6월 달까지만 해도. 굉장한 영업이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작년도에 412억이었는데 올해 6월만 444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보수적으로 800억 잡고 간다 하고요. 그다음에 자본이 3,400억. 이제 좀 있으면 부채 비율이 100% 이내로 떨어질 수 있는 구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시총을 열어보니까 시총이 6,900억, 7,000억입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 시장이 좀 펄을 좀 많이 후하게 주는 편이기 때문에 8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다면 8,000억 정도 흐름은 잡힙니다. 그러면 8,000억이라고 봤을 경우에 10% 정도 상승 흐름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중간적으로 하락을 하게 됐는데 투자 주체를 보면 최근에 이제 기관 쪽 투자 신탁에서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 투자 신탁에서 매도한 이유는 종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포트 교체 때문에 매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포트 교체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 투신의 물량을 누가 받아주고 있냐?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꾸준하게 매수해주면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신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시 재반등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떤 단기 어떠한 목표 차익 실현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다중바닥 26,000원 이후에 재상승 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2,600원이니까 29,000원. 자, 이 종목은 29,000원이면 차트상으로도 쉽지 않은 자리네요. 29,000원에는 전량 매도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재접근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순간은 전량 매도 쪽 전략으로 좀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24,000원 드리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29,000원에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또 이동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요인으로 많이 봐드려요. 첫 번째는 기업에 대한 가치, 두 번째는 수급, 세 번째는 차트. 그러니까 이 3요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포인트 모바일 28,980원 5%. 네, 포인트 모바일이고요. 28,950원, 비중 5%. 자, 네. 그 포인트 모바일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요거 추천 받고 했는데 네네네. 한 2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요 종목이 이제 그 이슈가 됐던 거는 뭐냐면 아마존이 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마 이슈가 된 것 같고 그 아마존이 이대 주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물류창고 제품 이슈와 함께 좀 잘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종목의 핵심이었고요. 그럼 이 종목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을 보면서 이제 기대감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재무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흑자를 연결재무지표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36억 정도 상반기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36억이라고 했을 경우 올해 그냥 단순 로직으로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한 80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구조고 자본은 5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이 기존 가치보다 더 두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마존과 함께 물류 사업에 대한 이슈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올해 뭐 보수적으로 80억이 나온다 하고 그러면 20배를 잡으면 1,600원, 30배를 잡으면 2,400원 정도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핵심 기준값 곱하기 30까지 곱해주면 현재 시총이 2,924억입니다. 그러면 30배도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성장 가치까지 하게 되면 맥시멈 50을 곱하면 됩니다. 50이 뭐냐? 그럼 8, 5, 40, 4천억. 자, 이 종목이 맥시멈 갈 수 있는 구조는 저는 4천억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 2,924억이니까 약 3천억 기준으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시 또 매도 물량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30%를 계산으로 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모바일 30%면 23,000원에 30%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3이 6, 한 29,000원에 3만 원 정도 사이가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가 되면 저항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종목 나쁘지 않습니다. 잠시만 죄송한데요. 네. 매수가가 28,980원인데. 28,900. 28,000. 예, 28,980원. 네, 매수가 정정하겠습니다. 28,980원. 네, 감사드려요. 자, 28,980원이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 로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3만 원에 지금 대규모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천억부터는 조금 힘들다라는 부분을 보게 될 때는 포인트 모바일 29,000원 정도, 29,000원 정도의 저항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9,000원에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자, 손절 라인은 지금 22,200원 드리는데 너무 폭이 커서 좀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물류는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계속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코로나 이후에 바뀐 어떤 소비 패턴이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배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떠한 다양한 물류 패턴들을 바꿔놨기 때문에 돈벌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29,000원 3만 원에 팔면은 약간의 그냥 수익이네요. 그죠? 요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9,000원 3만 원 목표가 제시드리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내려오면 싸게 사면 되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매도 좀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중이 5%인데 네네. 추매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추매는 우리 제가 시총 투자법으로 하는 건 아시죠? 그러면 우리 시총 투자법으로 갔다고 할 때는 2,500원 밑으로 사야 되니까 20% 디스카운팅이 된 자리를 사야 되고요. 그럼 4,800원을 빼면은 2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사실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추매는 아닙니다. 들고 있는 물량만 가져가겠습니다. 네. 또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방면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면 다양한 요소, 결국은 재료, 그다음에 기업 분석, 그리고 차트, 수급 요게 딱 어우러지게 되면은 정확도가 높아지거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제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요소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배경 하이테크요. 네. 33,000원에 10%입니다. 33,000원에 10%고요. 네, 세경 하이테크.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예, 뭐 이것저것 폴더폰이나 계속 부탁을 해서 네. 들어갔는데 너무 고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해요. 한 번은 크게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결국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놓거나 혹은 어떤 가전제품의 어떤 디스플레이 쪽의 수요가 증가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세경 하이테크는 항상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1차 협력사가 되어 있고요. 최근 매출처로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등등으로 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근데 이게 기대감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 적정 수준에서 제가 매도를 항상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까지는 마이너스 26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 아마 시적 턴어라운드는 나아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본 체력은 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본은 1,300억 정도의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사실은 34,000원은 매도 자리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자리가 이제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전 고점 자리, 이 악성 매물 자리에 와 있어서 이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진짜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호재들이 압도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32,000원 자리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 자 다시 손절 라인은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 27,000원을 잡고요. 올라오게 되면 32,000원, 32,000원이 되겠네요. 조금 손절을 쳐셔야 될 것 같은데 32,000원에는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그다음 매도 자리 손절 라인은 27,500원 드리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는 게 아직 뭐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있었고 가전제품 하반기 때 두각 받고 이렇게 되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 자리에서 32,000원 이상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건 25,000원 밑에 돼야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2,000원 이상은 안 되네요. 그 정도에서 좀 정리하셨다가 다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은 베스트하다, 타이밍이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서 항상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종목이 좋아도 또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음 종목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인터플렉스고요. 네. 13,900원에 10%요. 인터플렉스고 13,900원. 13,900원에 비중 10%. 예, 인터플렉스 네.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예, 이게 이제 핸드폰이, 폴더폰이 좋아진다고 해서 샀는데, KT 발표가 올라가는데 얘는 계속 그 제자리 걸음이에요. 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해가지고. 네. 이게 어렵네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인 게 폴더폰이 요즘에 이제 인기가 이제 돌풍이죠. Z 폴드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핵심 부품 공급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세대 폴더폰이 연 2,500만 대까지 또 늘리기로 했다는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좀 안 가다 보니까 종목 자체가 조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FPCB라고 하는 게 이게 회로기판인데 거기 FPCB, F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플렉시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성 회로기판이라고 해서 휘어지도 괜찮은 회로기판입니다. 그거가 결국 이제 폴더블 뭐 이렇게 휘어진다는 얘기죠. 휘어질 때 쓰는 폴더블 폰에도 쓸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타 종목에 비해서 조금 안 가는 부분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실적적인 부분들이 클 것 같아요. 여태 작년에 마이너스 277억이었고요. 올해도 마이너스 193억의 현재 영업이익을 만들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4개년 적자예요.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적자인데 제가 이제 적자 기업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좀 리스크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도 적자가 유지돼 버리면 4년 적자가 됩니다. 근데 올해는 흑자 전환은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에 저는 흑자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상장 폐지는 안 되지만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 좀 두려움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뭐 터닝 포인트가 없느냐. 최대 주주를 보게 되면 테라닉스, 고려아연, CK가 있습니다. 그 고려아연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어쨌든 간 이 회사가 쉽게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그때 급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로직이고 그리고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 이제 자본을 봤을 때 한 1,500억인데 현재 시총이 그럼 싸냐 비싸냐라는 관점으로 좀 비교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시총이 뭐 이렇게 저렴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적당하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지금 13,900원이신데 4,000원까지는 쉽게 올라올 것 같아요. 쉽게 올라오고 5,000원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그런 리스크 제가 말씀드렸던 시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결국 관리 종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볼 때는 14,000원 한 100원 정도 수수료 정도만 하고 나중에 좀 더 괜찮고 좀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1,900원 드리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 교체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재무제표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사실 진짜 주식이에요. 뭐냐면 차트가 어떻게 될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회사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인터플렉스는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고려아연이 최대 주주로 있고 올해는 힘들지. 올해는 적자일 것 같지만 내년에는 흑자가 되면서 주가가 그때 잘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올해는 조금만 어렵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 시청자분 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대구에 계세요? 예. 대구는 요즘에 날씨 괜찮나요? 날씨요. 비가 네. 크게 많이 안 옵니다. 여기는. 아, 네. 대구에 계신 분이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방송국을 네. 이렇게 갖고 하면서 듣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듣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 조금 전에 터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 네. 전화 한번 해보겠네. 네. 대대요. 전화하기가 힘들대요. 그래도 전화 주셔서 계속 감사드리고요. 통화 중이고 전화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대신에 오늘 어렵게 통화되신 만큼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20%에 삼성중공업. 네. 이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6,520원인데 네. 그 6,700원에 함 사고 네. 또 어제가 6,170원 함 사고 네. 그래 20%. 아, 분할해서 좀 매수를 하셨네요. 예. 뭐 삼성중공업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어제 들어갈 적에는 아래 자막에 삼성중공업의 조선주에 대해서 무슨 일이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막에.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 좀 안 괜찮다 싶어가지고 어제 따라다갔지만은 200 얼마가 붙었더라고요. 따라다갔어요. 네. 30원짜리 따라다갔는데요. 네, 그 오늘 좀 삼성중공업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말씀하신 게 정확하십니다. 해양 플랫폼이랑 선박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주 공시들이 많죠.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력들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그 삼성전자입니다.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고 2대 주주가 삼성생명보험,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의 기업입니다. 삼성의 기업인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사실 아직은 조금 미흡하긴 합니다.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올해도 아마 1조 정도의 손실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엔 1조 안 나올 것 같거든요.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하면 오히려 작년보다 좀 나아질 수도 있는 구조도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시총이 3조 8천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은 한 3조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기엔 조금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부터 조금씩 다시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하게 들어온 주체는 금융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한 달간 약 2조 5천억 정도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2조 5천억 정도 순매수가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 5천억인데 현재 3조 8천억이고요. 자, 차트적으로 보게 됐을 때 이제 감자를 하고 뭐 회사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부양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저항이 많이 보입니다. 아마 이 회사가 뭐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성장을 하고 나아갈 건데 6,600원에 저항이 많네요. 6,600원 저항이 많아서 지금은 6,600원에는 좀 매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재접근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호재가 말씀하셨다시피 많습니다. 뭐 수주공시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6,600원에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자, 손절 라인 5,500원 드리겠는데 뭐 지금 크게 뭐 걱정할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들어오고 있고 뭐 시장에서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빨리 가는 것보다 좀 시간적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6,600원에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재저접근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공투자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제 결국은 핵심 요소죠. 그러니까 뉴스라는 건 따로 별개로 두고 결국은 회사의 기업 분석과 그다음에 재무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수급 그리고 차트 이 3요소는 항상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업 분석, 그다음에 차트,
그리고 수급 요 요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또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저 무료 강연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요.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꼭 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장의 트렌디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데일리맵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삼현철강 네, 8,980원에 10%예요. 8,980원에 10%. 네, 삼연철강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직 철강주 궁금해서요. 아, 철강주가 요즘에 워낙 가격이 높으니까, 그죠? 거기다가 그 중국 철강 수출세 환급 폐지 나오면서 반사이익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슈가 있는데 포스코랑 현대해철 1분기가 호실적이었죠, 그죠? 그리고 철강 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관련된 섹터들 뭐 요즘에 베스트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삼연철강도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실적은 없었다, 그죠? 굉장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86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 171억입니다. 많이 성장했죠. 올해 300억까지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자본이 1,655억인데 부채 353억. 베스트합니다. 자, 근데 시총이 1,1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올해 300억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자, 철강은 또 어느 정도 되면은 아무리 뭐 철강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정점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 관점은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경우 제가 볼 때는 300억에 퍼 10 잡으면 3,000억이고요. 300억에 퍼 5 잡으면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전 1,500억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00억이니까 약 25% 정도 차이가 나고 조금 공격적으로 잡으면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종목이 작다 보니까 수급은 기관 수급은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개인 수급에 의존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25%면 얼마예요? 2,000원 정도에 대한 상승 흐름이 더 기대가 될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계산한 값이 기가 막히죠. 9,000원이잖아요. 자, 9,000원이 뭐냐면 이 종목에서는 협상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시장에서 고점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가 오게 되면 또 매도 의견도 나오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최강 가격 상승과 함께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9,000원이 되면 저는 매수가 8,980원이라 기다림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죠? 그래도 저는 9,000원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9,000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강 가격 상승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9,000원에 전량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기를 네, 또 말씀하십시오. 저기 올 연말까지는 가지고 연말까지 가져가고 싶으세요? 근데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9,000원의 저항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아마 9,000원까지 터치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제 관점으로서는 9,000원의 종목 교체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연말까지 가져간다라는 부분 중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적은 조금 선반영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청자분 또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CJ ENM 네. 154,500원. 네. 비중은 20%요. CJ ENM이고요. 네. 154,500원 비중 20%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CJ ENM 들어간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뭐 엔터주들이 뭐 상반기에 좋다고 해서 네. 이렇게 좀 또 실적 그런 거 찾아보니까 괜찮고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CJ ENM 회사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CJ가 제일제당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뭐 든든한 또 지원군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주주는 뭐 CJ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TVN, 엠넷, OCN, 올리브, 뭐 투니버스 다 이제
요 CJENM이 방송 채널 사업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J몰이라고 해서 홈쇼핑도 진행을 하고 있고 콘텐츠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CJENM은 회사는 베스트하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갔는데 이것만 못 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적인 부분들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고 재무제표 보더라도 이 종목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영업이익 올해 1,800억이면 작년도 정도 이상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2,500억 보수적으로 공격적으로 3,000억 잡을 수 있고요. 자본이 4조인데 현재 시총은 3조 2천억.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6조 정도의 수준은 가 있어야 되고 보수적으로 5조 정도는 가 있어야 되면은 한 50% 상승 흐름이 남아있다. 일단 최소 50% 상승 흐름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수급 보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게 되면 근데 지금 연기금 쪽이나 투신, 보험 쪽에서 아직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빠지는 건데 결국 주식은 돌고 돌다 보면 또 결국은 그 원점으로 가고 상승에 대한 부분은 실적으로 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CJENM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이 원하는 또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플랫폼으로서 한번 그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CJENM도 그냥 같이 휩쓸린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15만 원 기준으로 제가 50% 말씀드렸으니까 7만 원 더 계산하면 목표가 22만 원 정도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2만 딱 좋네요, 차트는. 자, 목표가 22만 원 제시 드리고요. 자, 빠르진 않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3만 원 제시 드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차트 바닥이니만큼 오히려 하락보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좋은 종목들은요, 결국은 찾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팜스빌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안 간다 바로 상한가 같죠, 그냥? 뭐냐면 결국은 좋은 종목을 찾고 변화하는 종목을 찾으면 결국 우리는 주식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시그니틱스고요. 네, 비중은 45%고요. 네. 매수가가 1,940원입니다. 예, 시그네틱스고 1940원 비중 45%인데 예. 보유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냥 뭐 방송 보다가 몇 번 말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네, 시그네틱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보고 거래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시그네틱스 종목 좋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가전제품이라든지 제품에 맞게끔 갖다 이렇게 붙이는 업체, 그 로직까지 만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스템 반도체 투자 이슈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뭐 다양한 부분들과 함께 최근에 시그네틱스가 두각을 받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든든한 회사의 어떤 로직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올해 드디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적자였거든요. 마이너스 145억. 근데 올해 97억 흑자가 되면서 회사에서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자본도 1,142억으로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1,427억의 어쨌든 간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적자로 잘 안 만들어질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적자로 안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아직은 종목이 작다 보니까 시총 3천억 밑에는요. 원래 외국인 기관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들이 아직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2천억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 구조에서 2천억이라고 보면 30% 정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700원 곱하기 30%라고 했을 경우에 약 3일에서 37이 500원 정도니까 2,200원까지가 1차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200원. 공격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2,400원. 근데 2,400원 이상은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2,200원에 1차 매도 반, 2,400원에 2차 매도 반. 이렇게 좀 전략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450원 드리는데 뭐 특별하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지금 단순히
어떤 상승 이후의 숨고르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재차 재반등 기대된다 보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좀 해결되셨나요? 이걸 혹시 네. 거기 장기로 해서 내년까지 갈 수는 있을까요? 장기로 했을 경우에도 제가 2,400원 이상은 조금은 아직은 좀 무리수가 있어 보여서 물론 이게 이제 어떤 반도체 중에서 패키징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DDR5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뭐 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데 전 2,400원에서 한 번 정도는 잘랐다가 다시 또 접근하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그레텍스라는 회사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또 항상 그 저항과 또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시아나 IT 네. 27,600원에 30%. 네, 아시아나 IDT 그다음에 27,600원에 비중 30%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예. 아시아나 IDT 뭐 들어가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유 한참 전에 네. 그 합병한다 그래서 네. 제가 잘 모르는데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아시아나 IDT도 그렇고 뭐 어쨌든간 이제 뭐 기대감 때문에 들어갔다가 좀 늦어지니까 걱정되셔서 좀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그 아시아나 항공의 어떤 정보통신 사업 IDT잖아요, 그죠? 네네. 관련해서 IT 서비스 부분이랑 컨설팅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자체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그 항공은 적자가 나도 아시아나 IDT는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영업이익을 보셔도 작년도에 88억이고 올해도 일단 23억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본도 한 1,500억 정도의 안정적인 자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코로나와 네네. 함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반기부터 오히려 턴어라운드도 기대가 될 수 있어요. 다시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장악하게 된다면 즉 아시아나항공 등 다양한 부분들이 로직이 만들어진다면 3천억까지는 시총이 적정 수준이 보여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한 30에서 40% 정도 상승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30에서 40%라고 보셨을 경우에 26,000원에서 28,000원입니다. 아, 매수 단가는 26,000원에서 28,000원이라서 28,000원. 네, 조금 길게 가져가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손실은 안 보실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이제 안타깝잖아요. 기다려서 본전으로 나간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 28,000원은 매도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네. 손절 라인은 17,500원 드리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 이제 또 해외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와 네네. 함께 또 아시아나항공이 등 다양한 이슈 붙을 거니까요. 28,000원에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좀 오래 걸릴까요? 아니요, 이제 하반기 때 오히려 또 순환매하면서 이 종목이 또 빠르게 갈 수도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또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언제나 좋은 수익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또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요.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7 황주명을 통해서 다양한 인포메이션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AS와 그다음에 관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보게 되면 제가 LG노텍 말씀드렸거든요. LG노텍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높은 종목 주시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갔죠, 그죠? 저평가 종목 간다니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은 종목은 다 가요. 근데 왜 안 보이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철수와 영입니다. 무슨 말이냐? 꼭 지금 잘 들고 있는데 철수와 영희가 얘기하면 이게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종목이 좀 안 간다고 해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 혹은 변화하는 종목 결국 간다라는 부분의 기본 로직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노신소재 말씀드렸죠. CNT 도전제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나노신소재도 지금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한 2차 전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종목에 갈 수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장은 메타버스 2차 전지 제약바이오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종목 좀 한번 관심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세노텍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어요. 세노텍. 세노텍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좀 적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세라믹 비드 해가지고 양산화를 좀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라믹 비드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좀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이제 반기 흑자 턴어라운드와 함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매수 단가는 한 2,240원. 급하게 매수할 종목은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목표가는 한 2,600원, 손절가는 1,600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한 종목도 체크 드릴게요. 한 종목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HDC 현대이피입니다. 종목 참 좋습니다. 이 종목. 예, 이 종목은 참 좋으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 HDC면 현대산업개발 라인인 거죠, 그죠? 그 자동차, 전기전자, 건설용 등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50억이나 나옵니다. 꽤 좋습니다, 그죠? 현재 시총액이 1,900억인데 영업이익이 350억, 3,500억 가야지 어느 정도 적정 가치잖아요, 그죠? 자동차 경량화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단가는 5,900원 정도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 손절가는 한 4,900원 정도 이렇게 좀 제시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 관심 종목과 그다음에 AS 시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강의 통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시청자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수익률표들 보면서 팜스빌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 그러냐? 팜스빌 참 좋은 종목이었는데 제가 좋은데 안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진짜 가네요, 그죠? 결국은 뭐냐면 시장은 돌고 돌다가 결국은 좋은 종목 위주로 수익이 난다. 이 부분은 전혀 진짜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부분들 오늘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777 투자법 넘버 2입니다. 777이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좀 2로 준비했어요.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지금 시작합니다. 자, 777 매매법에는요. 주식은 트레이딩 포인트가 2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익률과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과 타이밍인데 제가 이 수익률과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뭐 2차 전지가 잘 가는 장에서는 아무리 철강이 좋다 하더라도 2차 전지가 더 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적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777 포인트와 함께 오늘 4.15 전략이 있는데 4.15 전략은 나중에 하고요. 777 매매 전략만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777 전략은 뭐냐면 요거예요. 변동폭 7%, 거래대금 70억, 신용비율 7%. 시장에서 중심주를 찾는 겁니다. 뭐냐? 시장에서 아까 제가 HDC 현대이피를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777 종목이에요. 그 이전에 앞에 캔들 보시게 되면 777이 있습니다. 뭐예요?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 7% 이상의 이 어떤 상승에 대한 흐름. 그 다음에 신뢰성, 거래대금 있어야 돼. 거래대금 70억 이상의 신용비율 7% 이하. 저는 항상 말씀드려 제 기준과 제 종목이 틀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7%의 변동폭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의 신뢰도가 중요하다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777 매매법에 대해서 이제 그 신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7% 이하입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주식에는 5% 룰이 있잖아요. 5% 룰은 뭡니까? 대량 보유가 5% 이상 됐을 때는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5%는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 근데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 제가 50% 정도를 더해서 7.5가 되는데 그럼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하해서 한 7% 정도 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가끔 많이 매매하시다가 이제 4.15 매매법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드리는데 4.15 매매법은 짧게 오픈만 하고 갈게요. 자, 시장에서 큰 종목들, 중대형주들은 4%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1은 뭐냐면 아까 70억이었는데 중대형주는 거래대금 100억. 그다음에 5는 뭐예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수량이 5만 주, 즉 개인이 5만 주 판물량. 요게 4.15 전략이에요. 근데 오늘은 4.15 전략보다는 777 전략으로 집중하겠습니다. 777 전략 다시 한번 볼게요.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 7% 이상. 그다음에 거래대금이 신뢰도상 70억 이상. 그리고 신용비율이 7% 이하를 우리 777 전략. 어디에 맞는다? 중소형주에 맞는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소형주 뭐고 중형주 뭐고 대형주는 뭡니까?
소형주라는 것은 시총 3천억 미만을 얘기합니다. 중형주라는 것은 시총 3천억 이상 1조 이하를 중형주라 부릅니다. 대형주라는 것은 1조 이상인 기업을 대형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형주, 송형주, 대형주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종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KCC라는 종목이 우리가 777로 봐도 되고 415로 봐도 됩니다. 777로 보겠습니다. 777로 보면 큰 종목이긴 하지만 자,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어디서 스타트 되느냐? 이 자리잖아요. 최근에도 777이 나왔죠. 근데 시작의 777 시점에서 종목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죠. 왜? 상승 변동성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갈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시장 중심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화살표가 7%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777이 나왔죠? 여기 777이 나왔죠? 777이 나왔죠? 첫 번째 777이 기준. 그죠? 그리고 이 777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상승 파동의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좀 볼게요. HDC 현대EP. 자, 제가 왜 이 종목을 같이 보자 했느냐? 자, 앞에서 이 777이 나오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렸다고 해서 777이 나왔잖아요. 뭐예요? 거래대금 70억, 상승률 7%, 신용별 7% 이하. 그 종목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부터는 시장의 중심주로, 하락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장의 중심주로서의 두각을 받을 수 있고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777 종목으로 보게 되었다. 자, 제놀루션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코로나19 변이 검사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슈가 있었죠. 그럼 777로 보겠습니다. 어디서 너는 이 종목을 시작을 했느냐? 여기서 시작을 했죠. 777. 여기서 한 번. 근데 권리락 맞고 증자 맞았으니까 쭉 내려와서 여기서 제대로. 그럼 지금 이 제놀루션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요 777, 요 캔들봉이잖아요. 요 캔들에서 지금 주가가 변동성과 상하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 결국은 뭐예요? 777에 대한 이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자기면역 질환 치료제로 상업화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도 777로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주가가 하락할 때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쿵 떨어졌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감 때문에. 자, 첫 번째 777이 나오면서 나 이제는 반등 나올 준비가 됐어요. 근데 아직은 시간이 이 악성 매물들이 다 소화되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타임이 필요합니다. 주식은요, 좋은 종목을 잡으면, 선택하시면 이 종목에 대한 선택이 틀리지 않으면 수익이 납니다. 근데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나냐?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것 했다가 물리면 이거 팔고 또 다른 거 들어가면 또 다른 거 하다 또 물리면 다른 거 팔고 계좌가 계속 줄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크게 수익 보시는 분들 보면 종목이 선택되면 매매를 많이 하지 않는 분이 꼭 성공하시더라고요. 매매 많이 하신 분들 치고 성공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 구조선상에서 우리는 주식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777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777 나왔잖아요. 여기 또 777 나왔잖아요. 여기랑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요 구간에서 777, 요 구간에 777이 나오면 요 흐름에서 우리는 주가에 대한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면역 질환 치료제 상업화 기대감이 있고 두 번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멈추는 777이라면 여기서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777이죠.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에너지가 모이면서 주가가 다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뭐 많은 종목들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MK전자도 마찬가지죠. MK전자라는 2차전지 관련주로서 두각을 받고 종목 자체에 대한 상승 흐름은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주가가 이렇게 행보하다가 여기서 777이 나오면서 시장 중심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이 가장 매력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시간 조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기다림이 약한 것은 개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그런 어떠한 그 어려움을 줍니다. 시련을 줘요. 그 시련은 뭐냐면 지루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통이는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못 버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이 있는 거고요. 종목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결국은 777 상승과 함께 주가가 재반등과 함께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종목적인 포인트를 보셨을 때 777과 함께 우상향하면서 종목이 다시 갔다. 그러면서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이 종목은 요 777, 요 자리죠. 요 자리가 중심 캔들이 돼서 나중에 눌렸을 때 재접근할 수도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777 전략을 함께 했습니다. 뭐 더욱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다양한 인포메이션은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로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하시면 되고 참여 코드도 뭐죠? 777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 보시면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오셔서 함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과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그늘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버팀목 멘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